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민성원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사실 지금 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들어갈 때 뭘 얼만큼 공부하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수학에서 처음 나오는 그 도형과 수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을 잘 읽고 어머니들께서 그 이해하신다면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 정말 숫자도 잘 모르고서는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사실. 네, 갖고 정말 그 반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숫자를 모르니까. 네, 힘들고 심지어는 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네네. 뭐 1학년 5반 뭐 하는데 그 1학년 3학년을 구별 못 해가지고 반말했다가 아이고. 형한테 엄청 맞고 나서 네. 아 숫자 공부는 꼭 해야겠구나. 안 맞으려면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거는 그때부터 배웠어요. 숫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예의가 없었던 걸로. 아, 네, 진짜 요즘은요, 아이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준비시켜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오늘 그 궁금증을 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초 수학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초등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하여 학습하게 되는 수학의 첫 단어는 9가지 수입니다. 이후 50가지 수, 100가지 수 등으로 수를 확장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미 100가지 수를 세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말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주변의 사물을 하나, 둘, 셋으로 세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왜 다시 수를 학습할까요? 수를 세는 것은 대수의 시작입니다. 사과 10개를 일일이 보여주지 않고 10이라는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약속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개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 약속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를 세는 것 이외에도 약속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 시기에는 수를 읽거나 셀 수 있는 것이 중요했다면 초등학교 첫 단원에서 학습하는 9가지 수에서는 수가 가지고 있는 2가지 뜻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는 우리가 물건의 개수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수와 첫째, 둘째, 셋째 또는 1등, 2등과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가 있습니다. 기수, 서수라는 용어는 어려우므로 용어를 지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가 나타내는 2가지 뜻을 생활 속에 찾아서 이해시키고 분명하게 구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수학을 알면 편리하다는 인식을 아이가 하게 해야 합니다. 수는 기수와 서수가 있는 것처럼 수를 읽는 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 둘, 셋처럼 순수한 우리말로 읽는 방법과 1, 2, 3처럼 한자어로 읽는 방법입니다. 수를 읽는 방법은 수 뒤에 붙는 단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개수를 나타낼 때는 우리말로 수를 읽고 크기나 순서를 나타낼 때는 한자어로 수를 읽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숫자가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를 설명하면 수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단원을 학습하면 학교 수학 수업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까요? 유아 시기에는 수를 하나, 둘, 셋과 같이 일씩 앞으로 세는 방법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1학년 과정에서는 일씩 거꾸로 세기, 2 또는 3씩 띄어서 세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를 셉니다. 그 까닭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와 함께 수를 적은 표를 만들어서 직접 한 칸씩, 2칸씩 띄어 세는 연습을 해보거나 띄어서 센 수를 빨리 찾는 연습 등을 하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아이가 규칙성을 알게 하고 나아가 더하기와 곱하기를 쉽게 이해하게 되는 기본이 됩니다. 1단원에 9가지의 수가 대수의 영역이었다면 2단원인 여러 가지 모양은
기하학의 첫 시작입니다. 이 단원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학습하게 되는 도형 단원인데요. 그런데 왜 처음 학습하는 도형이 평면 도형이 아니고 입체 도형일까요? 그 까닭은 자녀들이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도형이 입체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에 학습하는 입체 도형은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단원에서 처음 학습하는 활동은 주변의 사물들의 모양을 구분하는 활동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사각기둥, 원기둥, 구 모양으로 서로 구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물건들은 크기, 색깔, 질감 등 다양한 특성을 제외하고 형태나 모양만으로 기억하여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물건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모양만으로 구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의 일반적인 학습 단계는 수집 관찰 단계, 조작 실험 단계, 이론화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집 관찰 단계에서는 그저 보고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책과 상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하는 거고요. 그 후 조작 실험 단계에서는 특성을 파악하는데요. 면이 6개구나. 뾰족한 모서리가 8개구나. 즉 도형의 특성을 아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이론화 단계는 개념을 구체화 혹은 일반화하는 단계인데요. 수직 관찰 단계와 조작 실험 단계를 거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이거는 직육면체라고 한다. 이런 모양은 원기둥이라고 한다. 등을 알게 돼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 중 1학년 2단원인 여러 가지 모양에서는 수집 관찰 단계만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물건을 수집하고 관찰하여 각각의 모양의 특성을 구분하고 모양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체 도형의 이름, 즉 직육면체, 원기둥, 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자녀들이 스스로 물건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직육면체는 이건 책 모양, 원기둥은 이건 캔 모양, 구는 공 모양, 이렇게 모양의 특징을 파악하여 스스로 입체 도형의 이름을 붙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4학년 수준은 되어야 추상적 사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단원의 학습 방법은 입체 도형의 특성을 개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관찰해서 특성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육면체는 면이 6개, 모서리는 12개, 꼭지점은 8개 이런 개념을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녀들이 관찰을 통해서 사각기둥의 특성을 평평한 면으로 돼 있다, 잘 굴러가지 않는다, 끝이 뾰족하다 등 관찰을 통해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충분합니다. 또한 직육면체와 원기둥의 공통점 등 각각의 모양의 공통점을 찾도록 지도하는 것이 고학년이 되어서 입체 도형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등 1학년 수학,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단계이기도 하지만 첫 단추를 잘 잠가야 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대수의 시작인 수세기부터 기하의 시작인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앞으로 수학적 사고력은 차근차근 길러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도 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놀라운 것이 평면 도형도 어려운데 입체 도형부터 먼저 배운다는 건 사실 평면 도형은 우리가 만날 길이 없어요. 다 상상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입체 도형은 다 입체잖아요. 사실 실생활에서는 그러네. 우리 늘 입체를 우리가 늘 보는군요. 볼 수 있는 건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입체 도형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학년이 올라갔을 때 그걸 구체화하고 개념화 시켰을 때 머릿속에 그 도형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고학년에서도 학습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형의 특징을 파악할 때요. 관찰과 더불어서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점토입니다. 점토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원기둥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걸 일상 속에서 찾는 거죠. 엄마 캔이랑 똑같아요. 아빠 이거는 풀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얘를 옆을 톡톡톡톡 치면 또 삼각기둥으로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또 비슷한 거 찾아볼까? 직육면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실제로 해보고 또 자신만의 도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야? 이름이 뭐야? 아빠 차. 아빠 차 도형이구나. 왜 네. 우리 아빠 차 모양일까? 그럼 또 다른 친구가 우리 아빠는 트럭이야. 하면 그럼 이거 아니구나 하면은 다시 특징을 얘기하고 다른 점, 같은 점 네. 이야기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도형의 그 이론화 단계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입체 도형의 뭐 건널비를 구하라, 그렇죠. 부피를 구하라, 이거 어려웠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면 좀 쉽게 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또 저는 숫자도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옆에 짝꿍은 나 100까지 실 수 있다 늘 자랑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뭐 선생님 얘기 듣고 나니까 네. 뭐 100을 알던 뭐 1000을 알던 그 숫자에 그 많이 안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왔어요. 네네. 그렇죠. 9까지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것과 100까지 아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100까지 아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9까지 아는데 9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9개의 짝대기가 기억나면 얘 그쵸. 잘하는 거예요. 근데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서도 100의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면 네. 그냥 그 순서의 나열뿐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개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확장만 해버리면 사실은 의미 없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씩 빼보거나 하나씩 더해보는 관계를 알게 되면 규칙성과 함수 쪽으로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숫자만 세는 거를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들이 실생활 속에서 수 개념을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고 접할 수 있게 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데 가장 요즘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 게 김세식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 쓰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예, 저는 아무래도 그 좀 유치원, 뭐 저학년 이 정도라면 어떤 놀이 개념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게 노는 가장 걸로. 이제 접근성이 편하고 애들이 공부라는 거 인식 못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희정 선생님 소개시켜준 뭐 뒤집는 그거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애가 조금 이제 숫자를 좀 큰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식사비 계산도 예. 사실 하거든요. 이제 얼마 먹었었는 게 1인분에 얼마니까 이제 네네. 얼마 나왔을까 이렇게 해보고 요새는 좀 그거 하고 있고요.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아이가 계산까지 직접 하기를 원하시는 그때까지 한 10년은 넘게 걸리죠. 아니, 예. 10년이 뭡니까? 20년은 키워야죠. 그래서 뭐 케이크에 초를 꽂으면서 이게 이제 10단이고 예, 1단이고 이렇게 15살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한 번씩 수도 세보고 큰 단위 수도 해보고 하면 자연스럽게 익혀갈 텐데요. 조금은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어머님들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군대 갔을 때 네. 막 하잖아요. 하나, 둘 하잖아요. 쭉 가다가 보면 쉬운 하나 하다가 60 넘어갈 때 모르니까 60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 넘어갔어요. 그래서 숫자 공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걔는 정말 거기서 무식한 아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래요, 항상 그래요. 늘 준비와 대비 그리고 바르게 읽기, 바르게 쓰기 숫자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막 60, 70 딱 넘어갈 때 유난히 막히는 애들이 막혀요. 있어요. 네. 네, 어른이 돼서도 이런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 개념을 아이한테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리고 초등 수학이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응용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리 씨도 가끔씩 그럴 때 그러던데. 헷갈릴 때 있어요. 그죠? 자, 오늘도 400초 수학까지 함께 수학 즐겨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궁금했던 수학적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